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어제 제멋대로 논평 1회였고 오늘은 2회입니다. 장미대선이라고 하죠. 지난 5월 9일 그 투표를 마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은 지금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멘붕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패닉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미대선, 장미의 속에 숨겨진 가시가 너무 길었던가 봅니다. 깊이 찔려서 많이 아파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그동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 원천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멋대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이노믹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주 개혁에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북한식 개혁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개혁경제거든요. 개혁경제는 배급경제를 낳고 이 배급경제는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노예화시켜서 오늘과 같은 북한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경제는 왜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게 평양에 있는데 여기에 각 지방에 있는 공장, 기업소 이 사람들이 다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계획을 할당받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계획을 할당받는 장면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계획을 많이 받았는데 계획을 제대로 실행을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공장 기업소에 이 생산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협박할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선선한 방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장의 사장이나 책임자가 계획을 많이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계획을 덜 받기 위해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줄을 지어서 올라와서 로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사의 나라로 저기 그 중동에 아프리카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따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장들은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덜 받을까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사회주의 지역에 정말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가죽이 발라야 배가죽이 바르다. 뭐냐면 허리를 구부려서 열심히 일해야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복지만 바라고 일은 안 하고 남들이 일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나 더 많이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제이노믹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000명이나 정규직으로 해준다 그러는데요. 비정규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주머니가 불룩해야 해외도 갈 수 있는데 돈주머니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항 사용료만 비싸지고 비행기 값만 오르면 어떻게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는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이고요. 복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둑놈들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거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바라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 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부의 원천은 땀과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제이노믹스가 제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자율화시키고 개인과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할당함으로써 그 자유 속에서 창의력이 발달하고 정말 개인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좀 더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가 창출되고 그 부를 공정하게 정말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제이노믹스를 단단히 감시하고 더 쓴소리 많이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요, 대한민국은 천국이더라고요. 이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이 어떻게 돼서 천국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10년을 혼자서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3.15 부정선거, 독재자 이런 얘기를 친일파, 심지어 친일파라고까지 매도를 하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쓰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 독립정신을 우리가 배웠어야 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 독립정신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문화원에서는 이승만 학당이라는 그 과정을 만들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또 건국이념, 독립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수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까지는 또 얘기를 하는데 시장경제를 빼놓고 얘기를 해요. 시장경제를 빼놓고 얘기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유를 요구하고 그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개인의 경제적인 자주권, 독립된 그 자주권이 우리들을 민주주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꼭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선물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오늘날의 이 빈곤을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지금처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말
자주적인 개인으로서 독립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승만 학당은 매주 토요일, 현재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404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면 마치게 되는데요. 6월에 이승만 학당을 마치면 9월부터 또다시 제3기 이승만 학당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해란 TV를 통해서 이승만 학당 강의도 올려드리고 또 다른 이승만 정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